나한테 필요한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가 아닌 나만의 순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거 먼저 단어장을 정리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초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또 이리 안검 너무 간단한 문장밖에 만들 수가 없네. 그럼 이제 생활용어를 조금 더 추가해요.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당을 가서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 먹거나 그 생활 패턴대로 일단은 요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이 형성이 가능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제 짜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업무 사업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직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취미생활 조금 할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 분야, 그 다음 또 직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법, 요런 식으로 내가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은 사실 그냥 남이 정해놓은 순서에 질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건 나만 하는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에 그 장점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엑셀로 저는 보통은 만들어요. 뭐 단어장이나 아니면 문법 단어장이나. 그래서 그런 걸 만든 다음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은 제 1의 언어가 제가 한국어였고, 한국어 요거 배우는데 10년 걸렸어요. 10살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때까지 5년 걸렸어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중국어였어요. 중국어를 제대로 할 때까지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4번이 베트남어였어요. 그리고 베트남어 제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까지 2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계속 짧아져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요령 같은 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언어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문법적이건 아니면은 그 단어 의미건 유래건 그런 식으로 발음이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한 개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나 아니면 느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배우는 건 빠른 거죠. 이것도 더 빨라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걸렸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요런 시스템으로 내가 앞으로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은 아예 진짜 중국의 한자 문화권을 영향을 안 받은 나라 말 빼고는 한 3개월이면 진짜로 그냥 웬만하면 프리토킹 가능하고 독학 가능한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중국어를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자료를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제가 만든 단어장에는 제가 평생 동안 중국어를 가장 많이 배울 때 썼던 단어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게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어요. 영어 때부터 이걸 좀 만들어 놨었고, 사실은 한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때 안 하다가 중국어 배울 때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영어 토익이나 이런 걸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거 할 때 이때 제대로 시작해서 영어 단어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 영어 거밖에 없는데, 제가 나중에 중국어를 다시 복귀시킬 때도 중국어 단어장을 다시 만들 거예요. 지금 베트남어 단어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그거를 회복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쓰기도 빨라요. 왜냐면 내가 내일 쓸 거를 먼저 정리를 해서 외우고, 내일 모레 3일 안에 쓸 거, 5일 안에 쓸 거, 일주일 안에 쓸 거, 한 달 안에 쓸 거, 그런 단어들만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외우면은 일상생활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단어도 많고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발면 먹으면 나오는 어묵 같은 거 있잖아요. 오뎅 같은 거. 모양, 이 나선이라 그러잖아요. 나선 무늬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날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 공부가 쉽게 빠르게 좀 즐겁게 효율적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은 이제 언어 공부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고 이용을 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따로 외워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참 감을 못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체에다가 비유를 저는 항상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 그 공부를 하실 때 대명사, 그러니까 나, 너, 쟤, 이거, 저거, 그거는 필수예요. 우리, 뭐 쟤네, 뭐 이런 건 진짜 필수예요. 요런 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쓸 기초 동사, 뭐 가다, 먹다, 쓰다, 내다, 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기초 형용사, 이쁘다,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외워야 돼요. 저는 이런 그 완전 진짜 기초 토대가 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체로 따지면. 근데 인체로 따졌을 때 이렇게 근육이 많은데 안에 뼈가 없잖아요. 그럼 뼈는 뭘까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엄청 어려운 문법 말고 그냥 주어, 서술어, 목적어, 딱 요거. 이게 기본적인 뼈대예요.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나 이제 단어는 아는데 문법을 모르네 하면 문장 어떻게 만들어 하고 가장 이제 그 아까 그 교과서 보면은 기본적인 문법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따로 공부를 해서 딱 뽑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서 제가 문장을 형성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맨 처음에는 프리토킹 할 때 tôi không có điện thoại 라고 하면은 저는 전화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만 익숙해져도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밖에 나갔는데 돈도 없어요. tôi không có tiền. 뭐 아니면은 chị đó rất là đẹp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이쁘다. 나 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할 때 tôi đói bụng 배고프다. 그러니까 의사 표현만 하더라도 프리 터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 표현은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를 좀 외우고 요거를 한 보통 진짜로 잡다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3,400개 외우고 단어를 그리고 이제 그 문법을 기본적인 걸 외우고 나면은 제가 적어도 애기처럼 그냥 칭얼거리는 수준의 그런 언어는 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다가 살을 발라주는 거죠. 근육만. 자, 제가 여기다 발음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발음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따가. 제가 발음은 인체의 어느 부위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은 전치사 중국어로 찌에스라고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 조동사 저는 이걸 관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셨잖아요. 여기 인체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뼈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 살만 붙였다고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고 막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막 여기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언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그 문장의 표현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관절 부위거든요. 이 인체의 관절 부위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요 전치사, 영어로 치면 전치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조동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관절이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치면은, 염như, 뭐뭐와 같은 뭐 아니면은 như thế nào 어떻게 뭐 영어로 치면 such as 아니면 as, in, or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조동사는 뭐 should, can 아니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제가 그냥 뭐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짤막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뭘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뭐와 같이 해야 되는데 뭐뭐처럼 해야 되는데 뭐뭐로써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형성할 때 제가 좀 제 문장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만 따로 골라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내가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거를 배우면은 내가 문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는 전부 다 이 3단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부사, 형용사, 관용어인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인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딱 요 모양이잖아요. 뼈 위에 살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있고 근데 피부가 없네. 이 피부가 뭘까요? 저는 피부를 아까 말씀드린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발음이 피부냐? 이건 제 경험담인데 회화 수업을 할 때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한국어를, 한국인 분들이시니까 한국어를 1년만 공부했어요. 근데 발음이 죽여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B는 한국어를 10년 공부했어요. 발음이 별로예요. bad예요, 발음이.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 사람이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2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석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B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항상 A가 더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인처럼 느껴지는 게 훨씬 더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단계로 넘어가면은 프리 터킹이 가능한데, 이제 제가 진짜로 원어민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외국인인 걸 모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저 같으면은 이 자신만의 부사, 형용사, 관용어, 이게 뭐냐면 나한테 맞는 관용어, 비록 몸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건 좀 아니지. 당연히 되죠.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어로 치면 즈 아니면은 즈브이어사 그런 거랑 이제 자신만의 부사.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조유, 주요, 주로, mainly 이런 느낌이고, 형용사도 제가 평상시에 이제 쓰는 그런 필수적인 단어 외에 이제 좀 내가 쓰기 편한 거, 그리고 내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된 형용사나 단어,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많이 썼을 때 느낌 있잖아요. 사람도 가벼운 느낌, 말을 할 때 가벼운 느낌, 무거운 느낌,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사용하기 편한 걸 조금 이렇게 따로 모아서 외우면은 저는 그게 패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단계는 여기 그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3단계까지만 해도 진짜로 저처럼 사업하는데 문제도 없고, 제가 지금 4단계인데 저는 3단계부터 사실 3개월 동안 2.5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5단계는 뭐냐면 임기응변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사람이 지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아는 게 많은 거니까. 임기응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단어는 많이 알아요. 계약서도 볼 수 있고 법문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시장에 가면 말을 못합니다. 시금치가 뭔지 몰라요. 배추가 뭔지 몰라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냐? 요거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잡담할 때나 필요하고, 네이버 딕셔너리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 트랜슬레이션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히 중요하지 않은, 충분히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 지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3단계까지만 제대로 정리를 한다. 그 다음 4단계까지는 단어장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제가 언어 공부의 순서를 지금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외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독특하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피드백을 줘보세요. 저도 한번 궁금해요. 제가 그냥 과외로서라도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이 좀 중요하니까요.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아시고 싶으신 점 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